언니, 그 집 진짜 넘어갔대요? 경매로요? 응, 3억 7,700에. 누가 보면 잘 팔았다고 하겠지. 나만 바보가 된 거야. 원영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천에서 14년째 조명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말끝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형광등을 교체하던 손이 멈춘 건 오래 알고 지낸 정숙 씨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녀가 한때 소유했던 아파트의 낙찰 결과가 찍혀 있었죠.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이안더 부천이라는 이름을 단 그 신축 아파트는 2022년 당시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었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지만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꽤 먼 편이었습니다. 시장과 병원, 백화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대중교통만 놓고 보면 그리 만족스러운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입지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갔죠. 비싸게 분양하면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다는 말이 돌았고 그만큼 경계심도 컸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정숙 씨도 동네 중개업자도 심지어 가게 단골들까지 말렸습니다. 언니, 그 가격에 분양받으면 나중에 팔지도 못해요.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의 조언보다 더 크게 들렸던 건 익숙한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김현욱. 김현욱은 단순한 분양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원 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예전에는 가게 인테리어 조명 납품을 중개해주던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일적으로 엮이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비마다 간식이며 커피며 챙겨줬던 사람. 친구 이상 연인 이하의 정서적인 끈도 어렴풋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2년 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아파트의 분양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안더 부천의 마지막 잔여 물량을 소화 중이었습니다. 누님, 지금 이 물건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24층, 완전 로열층에 초중학교 붙어 있고요. 이 정도 조건이면 서울 웬만한 구축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긴요, 원미동이에요. 2007년 이후 12년 동안 새 아파트 하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우산업개발에서 이안 브랜드 붙여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중동, 신곡동, 춘희동도 가깝고 시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백화점 거리도 10분이에요. 이 정도 입지의 신축이면 누님 같은 분한테는 기회예요.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 원 씨가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은 고작 1억 5천만 원뿐이었고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김현욱이 제안했습니다. 누님, 걱정 마세요. 제가 4억 드릴게요. 제 자금이에요.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월 이자 1.2%, 3년 만기예요. 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누님 아니면 이런 조건 못 드려요. 그 말은 원 씨의 마지막 망설임을 없앴습니다. 그래, 이 사람하고는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등기부등본에 그녀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그녀는 모델하우스를 몇 번이고 들렀고 완공된 아파트를 보러 갈 때마다 이제 나도 이런 집에 사는구나 하는 설렘에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카페 한켠에서 전단지를 오려붙이며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했고 가게 벽에 평면도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입주를 미뤄야 했습니다. 관리비, 취득세, 초기 수리비용까지 겹치자 현실적인 부담이 커졌고 조명 가게는 코로나 이후 회복하지 못한 채 침체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김현욱이 빌려준 돈은 고금리 원리금 상환 조건이었고 월 납입금은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갚았지만 매출이 토막나면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문자, 전화, 내용 증명.
예전엔 다정하던 그가 달라졌습니다. 누님, 우리 이런 사이인 거 아시죠? 하지만 원금 회수는 해야 합니다. 이건 사업이라고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론 말 대신 채권 회수 대행인이 등장했고 서류와 통장이 뒤섞인 채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김현욱은 직접 그녀를 상대로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개인 자금이라는 건 본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체 자금이었습니다. 경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감정가는 4억 6천만 원.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차 입찰은 2025년 3월 6일. 응찰자 8명 중 1명이 3억 7,7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을 로열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넣은 1억 5천만 원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등기부에서 말소됐습니다. 그녀는 낙찰 결과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확인했고 손가락은 오래 멈춘 채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사람 이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원영순 씨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열렸고 최근엔 복지관 납품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제품을 납품하면서 점차 거래처도 늘어났고 구청에서 작은 프로젝트도 맡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엔 회계장부를 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믿었을까? 그때 그냥 안 했으면 이라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꼭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단지에 살다가 비슷한 경매를 겪은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앉히고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더라고요.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남았잖아요. 그녀는 다시 아침마다 가게의 셔터를 열고 전등 하나하나를 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빠듯하고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진짜 빛은 전기세를 내며 켜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도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집 고분양가라는데 어때요?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빛은 눈부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전압안에서만 켜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무너졌던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진짜 조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